Money, perfect money is economic immortality. Imperfect money is we all have a short, brutal life. The Chinese will embrace Bitcoin. Name a company that's still in existence from 100 years ago off the top of your head where the stock is worth more today in real terms than it was then. What if I told you I could make your company live forever? When you have a need to know, when you have a crisis.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 아빠입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힘을 내주지 못하고 스물스물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힘을 내주지 못하는 와중에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내용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상황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바이낸스 4시간 차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여전히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속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하락세기형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하단선을 지지받고 하락세기 패턴을 상방 이탈하면 단기적으로는 다시 전 고점을 두드리러 갈 가능성이 좀 더 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두드리러 가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째이기 때문에 좀 더 뚫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하방으로 뚫리게 되면 60K까지도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하단 라인 지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올 1월에 48K를 갔다가 38K를 찍고 73.6K를 갔던 패턴과 유사해 보이는데요. 이 하락세기를 상방 이탈해서 안착한다면 38K에서 73.6K를 갔던 것처럼 이 3개월 내로 신고점을 갱신하러 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월봉 마감이 겹치는 이번 주 주봉 마감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뉴스나 다른 온체인 데이터 등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VD 차트인데요. 이번 주말의 하락은 강했던 보라고래의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생겼던 부분인 것 같고, 이 보라색 고래가 던지는 물량들을 갈색 고래가 매수세를 높이면서 흡수하는 듯 해 보입니다. 갈색 고래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54K까지 눌리는 깊은 하락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좀 희박할 것 같네요. 이번 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색뿐만 아니라 호주 비트코인 ETF도 꾸준히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호주 비트코인 ETF도 계속 사고 있네 라고 넘기기에는 이 의미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제 생각을 좀 더 말씀드려보면, 호주의 1인당 GDP는 세계 10위 66,589달러, 한국은 세계 31위 34,165달러,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실제로 호주 성인의 25%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주 ETF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건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앞으로 점점 더 훨씬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즉, 크립토 시장 파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비트코인 11,931개를 사들였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1조 1천억 정도가 되죠. 비트코인이 옆으로 빠지면서 수렴하는 동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물량을 계속해서 축적해왔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마이클 세일러가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추가로 또 사고 있는지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사고 팔았던 내역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사고 팔았던 내역인데요. 2023년 최저점을 찍었을 때 딱 한 번, 이때 말고는 단 한 번도 비트코인을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2021년 최고점에서 15K 구간까지 계속 떨어질 때도 오히려 계속 매집을 했지 팔지 않았습니다. 2023년 저점을 찍고 계속 상승을 할 때도 계속 매수만 했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팔아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텐데 하나도 매도를 하고 있지 않죠. 아마도 그 이상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건 마이클 세일러뿐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차트는 10,000BTC 이상 가지고 있는 초대형 고래, 혹등 고래들의 잔액 변화 차트입니다. 72K에서 56K까지 떨어졌을 때 마이클 셀러와 함께 이 혹등 고래들은 올 들어 가장 강력하게 매수를 했죠. 물론 이런 고래들이 매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당장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지루한 장세 속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우상향한다는 것에 좀 더 가능성을 둘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 최소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들의 비트코인 지갑 잔액 변화 차트인데요.
위에서부터 5년에서 7년, 그리고 7년에서 10년,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갑들인데 이 지갑들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은 최근에 많이 팔았는데 말이죠.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 그리고 높이 보고 있었겠죠. 못해도 10만 불 혹은 그 30만 불 이상 그 어디쯤 아닌가 싶은데요. 분명한 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시를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글로벌 기업 이 아마존의 차트인데요. 이때 보시면 고점 대비 94%가 하락했습니다. 아마 이때 대부분의 투자자는 나가 떨어지고 답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저점 대비 고점을 그어봤을 때 약 65,000%, 650배가량이 올랐죠. 아마 이때 팔았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엔비디아, 일명 킹비디아라고도 하죠. 이 엔비디아도 이 구간, 마이너스 89%, 그리고 마이너스 84%, 그리고 나서 저점 대비 22만 5천%, 무려 2250배. 그런데 저 당시 약 마이너스 90%, 85%를 때려 맞았던 사람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공부를 통해 가치를 믿고 기다린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었겠죠. 이때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물론 아마존과 엔비디아의 경우 고점까지 상승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이 크립토 시장은 훨씬 더 주기가 짧고 사이클도 빠릅니다. 약 4년 주기로 비트코인의 대상승과 알트 폭등장이 왔었죠. 사실 빠르지 않아도 10년, 20년 걸려서 600배, 1000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 누구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20, 30% 혹은 50%만 떨어져도 너무 힘들어하고 몇 달도 안 돼 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평소에 찾지도 않는 신을 찾으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확신이 없냐? 이 시장에 확신을 가질 만큼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제가 경험하기에 이 시장은 아는 만큼 보이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코인에 대해 알아가고 공부하고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도움되는 영상 만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기사가 떴습니다. 바로 시중은행에서는 처음으로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 데스크를 설립한다는 기사인데요. 이미 다른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이 시장에 들어와 있지만 이 은행으로서는 첫 사례가 되는데 저는 이 SC은행이 가상자산 데스크를 설립하는 게 앞으로의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더 많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고 전통 금융기관 중 은행인 SC가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면 아무래도 규제나 신뢰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 참여할지 말지 눈치 보고 있던 다른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데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거래 비용을 낮출 수가 있는데 특히나 대규모 거래를 원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크립토 시장이 엄청 더 성장하고 확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너무 추상적이라 주식시장이랑 비교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초의 주식거래는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설립된 후 주식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암스테르담 주식거래소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식거래가 되었다고 봐야겠죠. 그럼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주식시장의 역사는 422년 정도가 되죠. 그에 비해 크립토 시장은 비트코인의 탄생인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길게 잡아봐야 15년밖에 안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글로벌 주식시장 규모와 암호화폐 시장 규모를 비교해보면 130조 달러, 우리 돈 약 18억 830조 원, 크립토 마켓 2.5달러, 약 3,477조, 5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크립토 시장이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규모가 많이 작죠. 그런데 말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 규모가 2.5조 달러 규모가 되는데 385년, 크립토 마켓은 15년 걸렸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글로벌 대형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더 늘겠죠. 거기에 더해 이 SC은행이 전통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통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또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눈치 보며 이 크립토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있던 많은 전통 금융기관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고 수년 안에 크립토 시장 파이가 현재보다 5배 정도만이라도 커질 수 있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포함 우량한 알트코인들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 비트코인은 말 안 해도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거고 아마존이나 엔비디아처럼 엄청난 상승을 하는 알트코인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이미 시장에서는 여기까지 커오는 과정에서도 단기간에 수십에서 수백, 많게는 수천 배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시장이 더 커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머릿속에 그려질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종목을 잘 골라서 포트폴리오 짠 사람들은 이렇게 신흥부자 대열에 들어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신세 한탄을 하겠죠. 저는 그 신흥부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옥석을 잘 가려야겠죠.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공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시간으로 빠르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만으로는 정보 전달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정보 전달 채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가 되고 오픈하게 되면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 미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장기적인 가격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최근에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장기 보유 주주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디파이 등 수익 기회로 인해 이더리움 보유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비율도 전체 공급량의 27.5%에 달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말은 이더리움을 매도하기보다는 예치를 해놓고 이자를 받는 비율이 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 ETF에 유입된 자금의 일부만 이더리움 ETF로 유입되더라도 이더리움의 가격은 4,8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요. 올해를 전후반으로 나누었을 때 전반전은 비트코인이 주도했다면 후반전은 이더리움이 주도한 장세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기사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의 매집량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의 홀더 지갑과 이더리움의 홀더 지갑 증감 추이를 선으로 나타낸 차트인데요. 비트코인의 홀더 수는 약간 하락한 반면에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딱 이 부분, 비트코인 홀더 수치가 하락하면서 이더리움 홀더 수치가 상승했죠. 저는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승인을 앞두고 일부 비트코인의 자금이 이더리움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비트코인은 정고를 넘어 신고점을 갱신한 반면에 이더리움은 정고점조차 도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올여름은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승인으로 인한 이 이더리움 쪽으로 유동성이 많이 유입되고 그로 인해 이더리움이 주도하는 상승장이 한번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올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두세 달 정도 상승장이 왔던 것처럼 말이죠.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022년 9월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던 장기 하락 추세선을 상방 이탈하고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이탈하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이어져 왔던 장기 추세선이 뚫릴 만큼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높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ETF S1 최종 승인을 얼마 남기지 않고 추세선이 뚫린 것이 과연 의인일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약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초대형 거래의 매수세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길어지는 횡보와 상승 하락에 흔들리는 것은 참치상어 정어리 멸치대 정도입니다. 아마존과 엔비디아의 사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통 금융기관이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전통 금융기관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밀려 들어와 시장 파이를 더욱더 키우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승인이 임박했습니다. 이후에 벌어질 여름 불장이 기다려집니다.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 계속 비트코인이 신고점 갱신한다고 보고 있고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단기 움직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단기 움직임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